인천의 한 평범한 아파트에 사는 50대 주부 이신우입니다. 남편과 대학생 딸, 그리고 고3 아들을 둔 전형적인 중산층 가정의 엄마죠. 남편은 취미로 등산을 다니는데 동호회 사람들과 항상 주말마다 등산을 다녔어요. 남편이 현관문을 닫고 나가면 집안에는 정적만이 찾아왔고 저는 텅 빈 식탁에 홀로 앉아 식어가는 밥을 먹으며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보았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더욱 외로움을 느꼈죠. 멀리 타지에서 대학을 다니는 딸에게 영상통화를 걸었는데 귀찮은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받더라고요. 딸 잘 지내고 있지? 밥은 잘 챙겨 먹고 있니? 딸은 귀찮은 듯이 아, 엄마 나 지금 바빠. 용돈 좀 더 붙여줄 수 있어? 월세가 또 올랐네. 끊을게. 자식들은 제 안부보다는 돈이 필요할 때만 저를 찾는 것 같아 더욱 마음이 슬퍼졌습니다. 뚝 끊어진 화면에 비친 저의 늙고 지친 얼굴을 보며 한숨이 절로 나오더군요. 평소 저는 잔소리도 많고 자식들 성적과 남편의 승진 걱정으로 늘 신경이 곤두서 있었는데 옆집 박씨 아주머니가 정말 용한 무당이 있다며 저를 어느 한 보살집에 데려갔어요. 무당은 저를 보자마자 집안에 찬바람이 부네. 본인이 편치 않으니 자식들 앞길도 막히는 거야. 그리고는 사람이 없어. 물은 가득 채웠는데 마실 사람이 없네. 본인이 꽉 막혀 있으니 남편은 밖으로 돌고 자식들은 흩어지는 거야. 터가 문제야, 터가. 저는 겁에 질렸고 저의 공허한 마음을 정확히 짚어내는 것 같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처음으로 저를 완벽하게 이해해 준다는 마음에 눈물까지 났죠. 신당을 나오는 길에 오늘은 그냥 가. 하지만 이대로 두면 큰일 나. 보살님의 의미심장한 말을 듣고 집에 와 침대에 누우니 보살님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날 남편이 잠든 틈에 보살님에게 상담비라며 50만 원을 이체했어요. 그리고 아들 앞길 트이는 부적을 하나만 해달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보살님은 정성을 다해 기도하겠다며 답장을 보내왔어요. 그 문자에 남편 몰래 이불 속에서 휴대폰을 움켜쥐며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 후로 모든 집안의 일을 기운 탓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들이 모의고사 성적이 떨어지면 조상님이 노했어. 세탁기가 고장나면 부정이 껐어라고 할 정도였죠. 제 생각엔 보살님의 말이 점점 더 구체적이고 위협적으로 변했지만 저는 다 저희 가족을 위한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처음엔 자식 앞길 트는 부적과 같은 소소한 시작이었죠. 그 후로 남편 퇴직금 그대로 두면 병원비로 다 나가고 집안 터가 안 좋아. 아들 대학도 좋은 곳으로 못 간다. 보살님의 말을 들으니 너무나 걱정이 되었어요. 저는 남편 몰래 모아둔 비자금과 적금을 깨기 시작했어요. 집안 구석구석에 부적을 붙였고 소금 그릇을 놓으며 인터넷 쇼핑으로는 구정품들도 사들이기 시작했죠. 남편은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듯 했지만 점점 더 보살님을 맹신하는 모습에 가족들 모두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다 쓸데없는 짓이라며 부적을 떼어냈고 저는 부적을 떼어내는 남편을 보며 당신이 부적을 떼서 우리 아들 앞길이 막혔다 라며 광적으로 소리를 질렀죠. 남편은 이때 저의 낯선 모습에 엄청난 충격을 받은 듯 했어요. 대학생 딸은 먼 타지에서 대학 생활을 하니 저의 이런 상황을 몰랐어요. 그러다 오랜만에 집에 왔는데 집안 구석구석 붙어있는 부적을 보며 딸 역시 충격을 먹은 듯 했죠. 딸은 저에게 엄마 그거 다 사기야라고 말했지만 이게 다 조상기운 때문이야. 무시하면 더 큰일 나 라고 대답하며 딸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에게 가장 큰 문제는 돈이었어요. 보살님이 집안 기운을 완전히 바꾸려면 큰 굿을 해야 한다. 며 거액의 비용을 요구했고 저는 남편 몰래 보험을 해약하고 절대 깨지 않으려고 했던 적금마저 깨버렸죠. 며칠 뒤 청구서가 쏟아졌고 남편이 통장 내역을 보며 소리쳤어요. 당신 지금 내 통장 뒤진 거야.
이게 그 소리가 나와. 이 돈 다 어디 갔어? 저 보살이란 인간은 누구야? 저는 남편에게 우리 가족 잘 되라고 한 일인데 당신들이 뭘 아느냐? 며 완강히 버텼습니다. 평생 큰소리 한 번 없던 집안에 벼락이 치는 순간이었습니다. 당신이랑 우리 아들 앞길 막힌 거 뚫어주려고. 보살님이 다 우리 가족 위해서. 엄마. 그 사람 사기꾼이야. 엄마 제정신이야. 이게 지금 엄마가 평생 모은 돈이야. 아빠 퇴직금이라고. 남편은 말없이 부들부들 떨고 있었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그 모습에 저는 덜컥 겁이 나 마지막 동화줄을 잡듯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보살님에게 전화를 걸어 보살님 남편이 난리를 쳐요. 라고 말했더니 그럴 줄 알았지. 남편에게 살이 꼈어. 당장 살풀이 굿을 크게 하지 않으면 남편 목숨이 위험해. 저는 전화를 끊고 불안한 마음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다음날 남편은 등산을 갔고 그날 남편은 등산을 가던 길에 아파트 벤치에 주저앉아 뜬 눈으로 시간을 보냈다고 했어요. 저는 전날 통화에서 보살님이 했던 남편 목숨이라는 말에 이성을 잃고 보살님에게 거액의 굿을 부탁했어요. 그렇게 남편이 등산을 간 그 시각 집안에서는 돼지머리가 올라간 제단, 칼을 든 보살, 쉴 새 없이 울리는 진과 북소리, 알아들을 수 없는 주문까지. 집을 담보로 사채까지 끌어모아 거액의 굿판을 벌였습니다. 남편이 집에 돌아왔을 때 집안은 온통 향 냄새와 굿판의 잔해로 어지러웠고 저는 멍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그 후 은행에서 집이 담보로 잡혔다는 통보가 날아왔고 퇴직금마저 상당 부분 사라진 것을 알게 된 남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저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할 거라고 말하더군요. 이후 저는 정신과 상담을 받게 되었고 상담사는 저에게 불안이 만든 통제 욕구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정신을 차렸지만 정신을 차렸을 땐 이미 집은 경매로 넘어갔고 저는 홀로 남겨져 돈도 남편도 자식들의 존경마저 모두 잃었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